네, 유일한 경제 TV입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약간 좀 수정하는 내용 한 문장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쏠림과 그 쏠림의 반작용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또 하나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천기누설 국민연금 보호하기 2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한국재지 배당이 뭐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이제 그 약간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뭐 무배당은 아니고요. 뭐 100원도 하고 200원도 하고 뭐 300원도 하고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좀 무배당은 아니고 좀 짠물 배당이다. 네, 죽거리 배당 정책을 계속 옛날부터 취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그걸 이제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2탄 천기누설 국민연금 우리 스스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키고 보호하자. 그 유일한 경제 TV 두 번째 시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댓글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아니 좀 이렇게 개별 기업들 이렇게 그 부채 비율 뭐 아니면 뭐 이렇게 PER 이런 거 해가지고 좀 분석 좀 하고 좋은 종목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런 거 있는데, 유일한 경제 TV를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간혹 그 알짜 그 중견기업들 그 이름이 툭툭 튀나와요. 예, 제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국민연금 지키기, 국민연금 보호하기, 이런 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공감해 주시고 이게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확산이 되면, 그때는 제가 진짜 막 몇 년 한 10배 갈 주식 막 제가 막 한 막 50개, 30개 막 제가 싸들고 와가지고 막 풀어놓겠습니다. 있어요, 많이. 진짜 있다니까요. 우리 김성훈 PD 안 믿으려고 그래. 있다니까. 네. 10배거짜리가 우리 시장에는 많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전제 조건. 뭐? 이사들이 일반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계좌도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자본시장 전반적으로 이게 하나의 큰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일반주주, 국민연금을 포함한 일반주주들은 청와대에서도, 정부에서도, 법에서도, 뭐 시행령에서도, 금융위도, 금감원도, 거래소도, 금융투자협회도, 증권사도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다. 심지어 가장 중요하게는 상장사의 이사도 일반 주주인 나의 계좌는 완전히 무관심이다 라는, 이 외국에서는 다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다 이제 개혁이 된 이런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고쳐지면 제 머릿속에 있는 뭐 상장사 한 100여 개는 다 그냥 대여섯 배는 기본적으로 가는 시장이 된다니까요, 우리나라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사회이사가 뭐 상장사를 견제를 잘 못하기 때문에 뭐 6년 이상 뭐 한 상장사에서 연임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때 되면 바꿔. 이렇게 강제했잖아요, 이번 주총 때부터.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얼마나 그런 업무를 하는 그 상장사의 담당 직원 임원들은 쥐가 납니다, 머리에. 6년 됐어? 그러면 막, 야, 이거 또그 적임자를 또 찾아와야 되고. 그 사회에서 한 명 찾기가 쉬운 건 줄 아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큰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내이사든지 사회이사든지 이사들이 지배주주하고 일반주주, 그리고 회사, 이 삼자를 삼자의 이익을 신이 성실하게 충실하게 이익을 최대화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큰 원칙이 있으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물론 이건 뭐 사회이사 취지에 좀 어긋나지만 6년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 그 큰 원칙만 그 이사가, 사회이사가, 감사가 잘 지킨다면 한 사람이 60년 동안 복무한들 그게 뭔 문제가 돼요, 그게. 그게 안 되니까 사회이사 제도가 만들어지고 감사 제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경영진, 대주주, 지배주주 견제 감시가 안 되니까 감사 사회이사 제도가 만들어진 거고. 근데 이게 또 잘 안 되니까 사회이사 임기를 또 6년으로 제한한 거야. 웃기는 거죠, 지금. 계속 이렇게 장가지를 늘리는 거야, 장가지를.
이게 포지티브 전략, 이게 뭐 규제라고 하죠. 계속 뭘 만들어, 계속.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려다 보면은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거예요. 길이 못 빠져, 길이 못 빠져. 그렇게 하지 말고 큰 원칙, 대전제를 정말 우리 어떤 시장, 이 산업에 친화적으로, 주주들에게 친화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지키면 노 프라블럼. 안 지키면 중징계, 가중처벌. 이렇게 가면 6년이 아니라 뭐 10년, 20년을 해도, 아니 A 교수가 사회이사를 20년 했어. 근데 20년 동안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했어. 근데 그 성장의 가치를 그 회사뿐만 아니라 직원, 지배주주, 일반주주, 지역사회, 뭐 세금도 잘 냈을 테니까 정부 다 혜택을 누렸어. 공정하게,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그런 사회이사 감사를 교체해야 돼요? 교체해야 돼요? 그런 사회이사 감사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뭔가 그러니까 이게 실사고시하지 않고 이 실용주의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그 허례의식, 명분 이런 게 사로잡혀 있다 보니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제가 또 이제 주총 얘기 나오면 또 할 얘기도 많은데,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외국은 어떻게 하냐? 이 주요 상장사 간의 합병. 근데 우리는 심지어 계열사 간의 합병이다. 이해관계가 더 첨예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는 합병을 하는데,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그거를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짤 수 있다. 심지어 합병 기준 가액도 계산할 수 있다. 우리는. 외국은 어떻게 하냐? 자,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80년대 델라웨어 형평법원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와인버거 대 UOP 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 가서. 와인버거 대 UOP 판결, 델라웨어 형평법원 판결이 있는데, 이 판결을 전후로 해서 획기적으로 달라져 버립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됐냐? 미국도 지금의 우리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좀 유사했어요. 자, 경영 판단의 법칙이 좀 우선시 됐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저지먼트 룰 이렇게 해가지고 경영진이 회사의 성장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서 합병을 하는 거면 어느 정도 경영진의 그 판단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이 와인버거 UOP 판결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바뀌냐? 엄격한 전체적인 공정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Entire Fairness Standard, 영어 발음 좋죠? 네. 전체적 공정성 기준은 조금 더 들어가면 단순히 공정한 가격이 공정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아니 뭐 이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누구는 그래요. 그럼 결국은 가격의 문제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가격의 문제 아니냐? 그럼 뭐 일반 주주들 좀 더 비싸게 좀 사달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게 아니고 공정한 가격과 더불어서 공정한 절차, 딜 자체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돼야 된다. 합병이. 이 두 가지를 아주 요구하고 있고 의무화하고 있고, 이 공정한 절차와 이 가격의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일반 주주한테 있어요? 소수주주? 아니에요. 입증을 기업의 이사회가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입증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거, 책임져라. 책임진다는 얘기는 뭐야? 미국에서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감수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느낌 오세요? 계열사, 자, 다시 해성산업과 한국재즈가 합병을 해. 근데 특수관계인이 다 가지고 있어. 계열사 간 합병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일반 주주는 뭐 발언권이 하나도 없어. 그냥 공식대로 지배주주와 이사회 결정대로 합병에 응해야 돼. 끼키야 뭐 반대를 위해서 주식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어. 자, 얼마나 수동적이고 배제돼 있어요. 절차나 가격 결정에 의해서. 자, 외국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왜?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공정함을 꾀해야 결국은 일반 주주, 소수 주주가 보호되고, 이런 보호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자본시장 전체가
굴러간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뭐 미국 사람들은 미국인들은 뭐 무슨 천재적인 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시장 자체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젠장할 PBR, 코스피 PBR이 0.6이 깨지는 그런 엄청난 그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니까요. 대한민국에서만. 왜냐? 이런 절차적 공정성, 주요 거래에 있어서 대주주와 소수주주, 소액주주가 맞서는, 이해관계가 맞서는 이런 큰 거래에 있어서 절차도 공정하지 않고 그 가격도 따라서 공정하지 않아요. 국민연금도 130조 투자하고 있지만 그냥 소수주주일 뿐이에요. 그냥 탈탈 발리는 겁니다.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그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말로만 하면 안 되겠죠. 그냥 제도적으로 뭘 두고 있냐. 특별위원회. 자, 합병이 공시됐다, 결정됐다 그러면 바로 제도적으로 스페셜 커미티가 꾸려집니다. 그래서 이 스페셜 커미티에서 이런 공정함에 대해서 어떤 와치를 하고 이거를 그 지배주주, 일반주주 사이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소통을 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스페셜 커미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는 뭐 공정위 하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저는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금융위 밑에 또는 뭐 거래소 옆에 아니면 청와대 직속으로 공정가격위원회, 공가위를 스페셜 커미티로 형태로 두어야 된다. 그래서 그 상장사 간, 비상장 간 주요 거래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주요 거래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런 특별위원회의 어떤 그 판단, 그 감시에 따라서 딜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동의하시면 좋아요도 누르시고 댓글도 팍팍 좀 달아주시고. 제가 지금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국민연금 위해서. 왜? 나도 국민연금 가입자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다 국민연금 가입자예요. 2,300만 명. 근데 그 국민연금이 지금 700조 좀 넘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130조를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한두 번 얘기하면 와닿지 않을 거예요.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와닿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공감할 때까지. 탈탈 털리고 있다. 자, 그래서 자, 스페셜 커미티를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되고, 자, 또 하나. 소수주주의 그 과반의 찬성을 이끌어내라. 자, 이럴 때에만 그 경영 판단의 법칙이 인정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경영 판단의 법칙. 그 대주주하고 이사진이 내린 경영 판단의 법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그리고 이 위원회를 바탕으로 해서 소수주주들한테 별도로 물어봐야 돼. 이거 찬성해? 이 합병에 찬성해? 그럼 50% 이상 찬성을 얻어야 돼요. 그런 경우에만 그래. 그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내린 경영 판단의 그 어떤 합병 결정은 타당해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자, 이거는 좀 더 이제 아까 그 델레웨어 형평법원에서 그 와인버그 유업 판결에서 조금 더 이제 진척된 판결이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더불어 자, 또 있어 또 이 두 개 가지고도 이제 마음이 안 놓이는 거야. 자, 그래서 이해관계 합병에 있는 경우에 특히 어떻게 자, 경영 판단의 법칙이 적용되기 위한 6개의 조건을 또 제시했어. 6개의 조건. 물론 6개나 돼. 6개. 이거를 누가 또 갖춰야 돼? 합병을 주도하는 경영자 측에서, 이사회 측에서 이 6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이해관계 합병에 있어서 1. 지배주주는 합병 승인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 및 소수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확보. 이거 가장 아까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특별위원회는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세 번째,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 특별시가 아니라 특별시죠. 자,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제가 또 개콘을 좀 옛날에 좀 봐가지고 특별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재무,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어야 하며 합병을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주의 의무, 듀티 오브 케어를 준수해야 한다. 소수주주는 합병 결의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소수주주에 대한 압박이 없어야 한다. 이해관계가 엇갈린 이런 합병 거래에 있어서 6가지 조건을 미국 법원에서는 제시했고, 이게 따져가지고 이 중에 하나라도 뭔가 가지고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합병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합병이 됐는데 소송 들어가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자, 조금 추상적인 얘기를 제가 했는데 한번 좀 다시 보기 해가면서 자,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미 1980년대에 미국에서는 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합병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가격과 더불어서 공정한 절차의 확립을 이사회에 요구한 거예요. 이사회에서 그거를 보장해라, 책임져라, 입증해라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서 특히 이해관계가 엇갈린 계열사 간 합병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위원회 설치 구성을 비롯해서 6가지 조건을 더불어 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이런 그 어떤 특별위원회 설치, 이해관계가 엇갈린 그 거래에 있어서 그 이사회가 자, 첫 번째 얘기했던 주주의 비례적 이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6개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야 그 절차적 공정성, 공정한 가격 이런 게 이제 좀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국민연금이 그 지배주주한테 일방적으로 탈탈 안 털린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천기누설. 자, 이게 뭐 또 제가 또 취재를 한 거 보니까 취재를 한 거 잠깐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끝낼게요. 그 이제 2015년도 이게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이게 막 시끄러우니까 정부에서도 금융이 안 되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본시장연구원에 용역을 줍니다. 어떤 용역을 주냐? 외국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계열사 합병할 때 그 절차나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지 한번 좀 알아보세요. 이렇게 발주를 해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뒤져요. 조사를 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뭐 델라웨어 형법법원이 어떻고 와인버그 유효 판결이 어떻고 그 이후 또 어떤 판결이 특별위원회 구성해야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소수주들한테 물어가지고 과반수 이상 확보해야 되고 특별위원회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고 등등등등등 6가지 조건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조사를 했어. 그럼 이게 이제 금융위원회에 올라가고 그 금융위원회에서 어차피 그 시행령 아까 말씀드린 합병가격 결정 시행령은 정부 차원에서 이게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행령을 어떻게 바꾸려는 노력이 그러니까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 그 뒤로 없어졌어. 그냥 싹 사라졌어. 여기에 또 뭔가 좀 불편한 진실이 있다. 왜 이렇게까지 그 용역을 줬으면 돈을 꽤 줬을 텐데 이런 스터디가 됐어. 연구가 됐어.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가서 청와대에 가서 이게 시행령을 우리가 이참에 한번 합병가격 결정하는 그 시행령을 지금 100% 시장가격 의존하지 말고 그 공정가격위원회 같은 거를 둬가지고 거기에서 적당한 그 기업의 온당한 가치를 반영한 그런 그 합병 기준 가격을 우리가 좀 계산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논의가 진행됐어야 되는데 이게 빠졌어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그 당시에 2017년도인가 뭐 판결이 있었다는 거죠. 뭐 이게 뭐 합병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을 뭐 이사회에서 하지 않고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뭐 그런 좀 결정들이 있었다라는 쪽으로 이제 그 판결문이 써졌나 봐요. 그러니까 합병 비율이 아니라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합병 비율은 별로 문제가 안 됐구나. 법원에서 별로 문제 삼지 않았네.
이렇게 돼가지고 합병 비율을 어떻게 좀 개선해 보려고 개혁해 보려고 하는 이런 용역 발주가 그냥 흐지부지 그냥 사라져 버렸다는 이런 또 얘기를 제가 얼핏 듣고 다시 한번 좀 절망을 했죠. 자, 하지만 계속 이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가 국민연금 가입자인 내가 이렇게 탈탈 털린다는 게 좀 와닿으세요? 예. 국민연금 가입자라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지금 크고 작든 일반 주주잖아요. 일반 주주. 일반 주주가 대한민국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라는 거를 느끼시는 분들은 댓글도 올려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뭐 여기저기 퍼날리기를 해주시고 막 카페에다가 막 퍼날리기 해주세요. 제가 퍼날리기까지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기자회견을 20년이 넘었는데 이 나이에 제가 퍼날리기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퍼날리기는 우리 저 빠르신 젊은 분들이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회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